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지난번에 아이들 로드맵 짜드렸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같이 한번 봐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종종 블로그 들어와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부터 드리고요.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하셨어요. 저희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로 아이 치고 수업 시간에 차분하고 수업 태도가 좋다고 칭찬받는 편입니다. 6세부터 놀이학교 2년을 보내면서 하루에 2시간씩 영어 수업을 받았고요. 제가 워킹맘이라 충분한 시간은 아니어도 매일 조금씩 영어 동영상을 노출하고 영어책을 2, 3권 정도 읽어줬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비하면 노출 시간이 적은 편임에도 어학원 입학 시 본 레벨 테스트에서 나름 괜찮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AR 지수로 치면 2점대 후반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모 대형 어학원에 다닌 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학습적으로 푸시가 있는 학원이라고 해서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집에서 가깝고 원어민 수업도 양도 70% 정도 되고 관리도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서 보냈죠. 그런데 30% 정도 되는 한국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교재를 보니 I was 문장에 was, M의 과거형, 였다. 이런 식의 필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문법 교육은 8살 아이에게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의아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단어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happy라는 형용사에 행복하다 라고 아이가 답을 써놨는데 오답 처리가 돼 있고 행복한 이라고 쓰라고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숙제 중 하나가 교재 본문의 내용을 쓰고 한글로 해석해 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교재 본문 내용은 아이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읽으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내용이 좀 긴 편이라 그것을 해석까지 쓰자니 아이는 팔이 아프다고 징징대고 저 역시 숙제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숙제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시키면서도 마음속에 물음표가 그려지네요. 어차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상황에서 영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그럴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아이가 영어를 나름대로 영어로 받아들이면서 재미있게 접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 교육의 방식은 이 나이에 지향했던 영어 교육 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학원을 옮겨야 되나 고민이 듭니다. 이미 답은 제가 내린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전문가 보시기에 이 학원의 교육 방식이 적합한 것인지 제게 조언을 주실 만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일단 너무 잘하셨어요. 6살부터 꾸준히 노출을 2~3시간 노출을 꽤 꾸준히 시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책도 계속 읽혀주고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습득도 잘하고 그래서 2년 정도 하고 나서 AR 2점대가 나왔는데요. AR 2점대라는 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R 2점대는 아이들이 영유 나오면서 2점대를 곧잘 받아요. 그리고 2점대에 곧잘 머무르는 점수이기도 합니다. AR 2점대는요,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고 지문에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잘 기억을 하면 왜냐하면 그 영어식 팩트 문제라는 거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영어 팩트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팩트에 나왔던 단어를 동요의 다른 단어로 바꿔주긴 하지만 사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같은 단어를 찾아서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골라내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지문을 기억을 잘하고 있으면 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점수가 2점대 점수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길게는 1년 넘게도 2점대 점수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 친구처럼 학습식으로 빠르게 선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문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책을 마음 놓고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섣부르게 영어학원을 바꿨다가 AR 점수가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학원의 학습 방식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굳이 문법을 통해서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이 쓰면서 잘 만들어진 교재들 같은 경우는 문법을 교재 속 안에 녹여내요. 예를 들자면 현재 시제하고 과거 시제를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제하고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는 글을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 학원에서 쓰는 교재 같은 경우에는 Now and Then 이라는 챕터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썼어? 라는 걸 글로 읽거든요. 그러면 글로 읽으면서 사실은 그 안에 똑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write on newspaper 라고 한다면 then 과거의 사람들은 wrote 썼었어 on the wall 벽에다 썼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불규칙 동사까지도 다 차근차근 잡아주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교과서에서 어떻게 언어 발달을 가져갈 것인가를 같이 봐주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 교재를 가지고 현재와 과거 시를 한꺼번에 자기들이 익숙하게 책을 읽으면서 익혀나가는 게 좋지. 이 단어의 과거는 무슨 단어야? 이 과거의 과거는 무슨 단어야? 얘는 불규칙 동사야.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되면 오히려 원어민적인 플루언스를 갖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책에 나왔던 부분을 한글로 전부 다 받아 적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석적인 글 읽기는 아이들이 고급 영어로 넘어갈 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법하고 그 다음에 분석 같은 거 언제 하나요? 꼭 할 필요가 있나요? 물어보시는데요. 문법하고 그리고 분석은 꼭 해야만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1학년 때는 아니고요. 아이의 영어 실력이 충분히 늘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읽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는 친구들이 문제를 풀었더니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자꾸만 반복되더라 라고 하면 긴 문장에 글이 나왔을 때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끊어읽기도 해주고 문장 분석도 해주고 특히 중학교에 가게 되면 중학교 영어는 문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영어에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문법이긴 한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굳이 아이가 충분히 영어가 편하지도 않은데 이걸 습득 대신 학습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책 읽는 버릇이 제대로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마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저라면 더 많이 책을 읽고 더 많이 익히게 해주겠어요. 그리고 영어를 자꾸 한글로 바꾸는 연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머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영어가 편해질 때까지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R 점수 계속 유지하려면 책을 계속 읽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2점대, 3점대, 4점대는 정말 다양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점수대가 문제가 아니라 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 책을 읽는 건 아이의 사고의 크기를 넓혀주고 그가 경험하는 세상의 크기를 넓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단지 점수라는 걸로 한정해서 보시기보다 아이가 즐겁게 읽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을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이의 영어 발달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